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오늘 출발했습니다. 지금 기온은 27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4km 정도 붑니다. 아침 일출은 05시 51분이고요 일몰은 19시 09분입니다 오늘이 24절기 중 14번째 처서입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선선해지고 이제 뜨거운 햇살도 조금씩 수그러들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보름 지나면 백로거든요. 백로 때부터는 이제 버섯 시즌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처음 가는 곳인데 황구가 지나다니면서 본 곳이 확 걸리는 데가 있어서 오늘은 선로를 변경했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볼게요.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드디어 오늘 산행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갈 산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300m 안 되는 산입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곳으로 왔으니까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오늘도 한번 가볼게요.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첫 번째 절벽 올라오니까 저기 한번 보시죠. 여기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저 절벽 중턱에 삭대 3개가 있고 그 밑에 1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작업될지 안 될지는 내려가 봐야 합니다. 일단 저쪽으로 가서 로프 타고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라비너랑 팔짱기를 세팅했습니다. 로프를 저 굵은 소나무에다 연결했으니까 지금 이 아래가 첫 번째 절벽입니다. 첫 번째 절벽이 좌우로 길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도라지 삭대가 한쪽씩 보이거든요. 일단 내려가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저 아래 도로가 쪽에 지금 벌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낙석이 생기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황구도 최대한 조심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살펴보고 좌우 살펴보고 또 저 위로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로프가 한 15m 내려온 것 같습니다. 수직절벽 난간에 한번 보시죠. 삭대 3개 도라지가 있습니다. 야, 근데 이 공간이 없잖아요. 통벽 사이에 있거든요. 영상에만 담을게요. 요 아래도 1개 있고. 자, 영상에만 담겠습니다. 그리고 저 옆쪽으로 또 도라지가 있으니까 저 옆으로 또 이동해 볼게요. 그리고 이게 갈라지는 바위도 있고 이렇게 통벽도 있거든요. 이 낙석도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로프를 좌측으로 한 10m 이동했습니다. 굵은 소나무하고 작은 참나무에다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연결했으니까 요 옆으로 한번 더 내려가 볼게요. 이 절벽 중턱에 도라지가 있기 때문에 로프를 10m씩 이동해서 계속 내려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로프 매는데 갑자기 어깨 쪽이 따끔하더라고요. 벌한테 쏘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뭡니까? 무슨 벌인지는 모르겠고 벌집이 있는 것은 아닌데 아마 나무에 있는 벌을 황구가 건드려 가지고 쏘인 것 같습니다. 자, 얼굴에 안 쏘이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지금 황구가 로프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요 아래 벌집이 있습니다. 지금 벌집은 안 보이는데 장수 말벌은 아닌데 지금 요 말벌이 날아다니거든요. 요 밑에. 자, 요 아래 보면 벌이 날아다니잖아요. 요 근처에 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황구가 아까 돌뜰 뛰면서 이 말벌한테 쏘인 것 같습니다. 어깨 쪽에. 안 내려가길 잘했습니다. 와, 안 내려갔으면 바로 요 바위 아래쪽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요 아래쪽에 집이 있는 모양입니다. 내려갔으면 이 새끼들하고 돌 반죽을 뻔했네요. 요 밑에 도라지가 있는데 요거는 확인 못합니다. 요거는 패스할게요. 지금 벌이 황구가 아까 돌을 찌고 소리 내니까
아까 많이 날았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바로 요 아래 소나무 아래 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기 말벌집이 있습니다. 자, 벌집이 아까 저 옆에 중간에 턱이 있었는데 그거 패스하고 옆으로 한 10m 이동해 가지고 내려오니까 여기 보시죠. 중급의 삭대 2개가 있고, 그 다음 요 아래쪽에 중급의 삭대가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야, 이 바위가 깔라지는 것도 있지만은 안 깔라지는 통벽도 많습니다. 일단은 깔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살짝 한번 건드려 볼게요. 야, 지금 비구름이 남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비가 시작하는데 제법 많이 옵니다. 일단은 조금 당장 철순하지 말고 위성사진하고 상황을 조금 지켜볼게요. 아이고 씨, 도라지 삭대는 한 절벽 건너갈 때마다 있는데 캘만한 게 없습니다. 다 통벽 사이에 있으니까 이것도 내려가 봐야 확인되거든요. 일단 요거까지만 내려갔다 오가서 철수할지 말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비가 좀 늘어지니까 다시 로프를 세팅해 가지고 로프하고 어차피 다 젖었습니다. 배낭도 왔는 김에 몇 군데만 조금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로프가 한 10m 내려오니까 여기 절벽 난간에 굵은 삭대 하나, 작은 삭대가 하나가 있거든요.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별로 크진 않네요. 그냥 약용 정도 하나 나옵니다. 요거 하나는 가져갈게요. 저 옆에도 하나 있는데 저는 통벽 같습니다.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이 보시죠. 와, 잠깐 동안 소나기는 아니지만 비가 엄청 왔거든요. 항구가 나무숲에 좀 피해 있었는데도 항구도 지금 흠뻑 젖고 배낭도 흠뻑 젖고 장비도 흠뻑 젖었습니다. 절벽이 지금 이쪽에서 끝나는데 이쪽에는 큰 절벽은 없는 것 같거든요. 이 보통 도라지는 지금 다 이쪽에 극경산 절벽 이쪽 라인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항구가 대충 로프를 타봤는데 큰 삭대들은 꽤 있습니다. 있는데 이 바위가 안 깔라지는 그런 통벽 사이에 대부분이 있습니다. 약용할 거 몇 뿌리 했으니까 이제 슬슬 철수할게요. 안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살펴보고 내려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저 밑에 가시덤불을 헤치고 가야 되거든요. 지금 가시덤불 속에는 말벌들도 집질만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어깨 쪽에 약간 한 방 서 있는 게, 야, 확실히 토종벌하고는 틀립니다. 이 소인 자체가 좀 우리하네요. 그래도 그 다행입니다. 내가 잘못 내려갔다면 오늘 황공을 먼 게 될 뻔했습니다. 자, 이제 한 2시간 만에 9시, 한 3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배낭이고 뭐고 장비고 혹 다 배했습니다. 집에 가가 올 세탁해야 됩니다. 이제 옷 갈아입고 철수할게요. 자, 산행이 좀 일찍 끝나서 길 가다가 이 탑 보러 왔습니다. 자, 이런 방장형 석탑이 그 안동하고 예천 경계선에도 황구가 전에 영상에 한번 찍었는데 거기도 있거든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거의 뭐 연관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황구가 봐서는. 근데 예천에 있는 그게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규모는 그게 좀 더 크고 모양은 거의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옛날 한 사람이 그쪽에 거하고 이쪽 거 같이 할지는 않았겠죠. 아마 뭐 둘 중에 하나는 스승이 하고 하나는 제작하고 그랬겠죠. 이 탑이라는 말도 있고 고구려 무덤이라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방당형 적석탑이라고 합니다. 이 돌을 사가지고 연대는 뭐 한 고려시대 정도 그러니까 한 1000년 안 됐을까요. 그런데 예천에 있는 그 안동하고 예천 경계선에 있는 데는 이런 이 안에 이제 석불 이런 건 없습니다. 돌을
깎은 것 같지는 않고 천연석을 이렇게 다 놔서 세우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석불은 소실되고 없네요, 보니까. 여기 것도 그렇고요. 이 두 개는 없습니다. 북쪽하고 이 동쪽 방향은 없습니다. 아니 이게 남쪽, 북쪽하고 동쪽 맞네. 북쪽하고 남쪽 서쪽은 있고 북쪽 동쪽은 없습니다. 석불이. 문화재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뭐라 합니까? 대단한, 그냥 혼자 살았다면 대단한 거죠. 자, 이제 이틀 만에 월통에 왔습니다. 뜬금없는 말불들이 몇 마리 와 있네요. 이 새끼들 또 한국어 파리채 가지고 처리 좀 해주겠습니다. 비가 와도 벌이 띄엄띄엄 날아다닙니다. 저쪽에 지금 4마리인가 와 있거든요. 이 새끼들 다, 한국어 다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한국아 이거 파리채를 한 마리 뚜다리 잡으면 다른 놈들은 도망가는데 이 새끼들은 오늘 도망도 안 가네요. 지금 3마리 처리했습니다. 뜬금없는 말들이 와도 뭐 벌들은 뭐 방어는 하는데 벌들도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계속 이거 지켜야 되고 또 일하러도 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이 통은 이제 역할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통에는 벌들, 쌍수 말벌들하고 일반 벌들하고 많이 들어있긴 많이 들어있네. 이거 하나 비우고 집에 가서 새로 하나 또 만들어 와서 여기 갖다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와 있는 놈 3마리 처치하고 여기서 한 5분 기다리고 있으니까 2마리 더 왔길래 다 처리했습니다. 지금 토종벌이 이 앞에 한 30마리 와 있잖아요. 이 보시죠. 한국아 파리채가 이 바람 불잖아요. 이 바람 불면 바람에 따라서 이 날개짓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천천히 갖다 내도 이렇게 날개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니까 뜬금없는 말벌들이나 큰 말벌들이 오면 이게 날개짓을 하잖아요. 날개짓을 하면 바람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얘들이 방어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방어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갈게요. 뜬금없는 말벌들 오늘 생각보다 많이 오진 않습니다. 벌들도 이렇게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일하러는 많이 안 나가고 띄엄띄엄 나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황구가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오랜만에 남쪽 선로로 한번 가봤습니다. 오늘 절벽이 상당히 좋고 도라지 자원이 꽤 많은데 문제는 바위가 깔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황암 통별에서 철벽 방어를 하고 있는 도라지들, 황구가 영상만 좀 찍고 대충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프 세팅하다가 이 가슴 위쪽에 팍 한번 쏘였는데 이 따끔한 정도가 이 꼬마 상살벌이나 아니면 토종벌이나 양봉벌에 쏘이는 것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이런 거는 말벌입니다.
말벌한테 한 방 팍 쏘여가지고 홈런 따끔해서 뒤로 후퇴 잠깐 했거든. 후퇴하고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까 다른 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한 방 팍 쏘인 것처럼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또 로프 세팅해가 딱 내려가려 하는데 절벽 난간에 딱 쓰려고 하는데 뭐가 싹 날아다니길래 아차 싶더라고 순간적으로. 그래가지고 로프 제동 딱 걸어가 다시 그 자리에서 서가지고 딱 보니까 그 바위 그 안에 한 1m, 2m 안에 바위 틈 속에 말벌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원형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그 바위 틈 속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 속에서 벌들이 순간적으로 항구가 소리 내고 돌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한 20마리 정도 나왔다가 항구가 뒤로 물러서니까 이게 좀 이제 좀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행하시다가 벌 같은 거 맞닥뜨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치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벌집 앞에서 벌을 맞닥뜨리면 보통 한 50마리에서 100마리가 덤빕니다. 그렇지만 한 3m만 물러서 버리면 그 덤비는 수의 한 반 정도 줄거든요. 그리고 한 10m까지만 물러서 버리면 그 10분의 1 정도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벌집을 건드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벌집하고 가장 빨리 거리를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꼬마 상사벌 같은 거, 땡벌 같은 거는 막 따라오는데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따라오면 따라오는 대로 뭐 잡아 죽이든지 뭐 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벌집하고 거리를 많이 벌려야만이 최소한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몇 방은 소이겠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겠죠. 하여튼 한국도 오늘 하여튼 벌집 그거 타고 내려갔으면 벌하고 하여튼 뭐 말벌하고 무슨 말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좀 싸우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빨리 줄 잡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팔짱한 로프 풀어가지고 쫙쫙 내려가지고 한 5m, 10m 확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피해를 최소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행이 좀 일찍 끝나서 그 의성 탐리 쪽에 그 방당형 적석탑을 한번 보고 왔는데, 항구가 왜 이걸 보러 갔냐 하면 항구가 안동하고 예천하고 경계선에 있는 그 석탑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도 저하고 똑같은 오늘 영상에 나온 똑같은 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가 그걸 보려고 가니까 오늘 영상을 한 2-3분 정도 찍었는데, 안동 북후면 그러니까 합가산 뒤편에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거의 크기하고 높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항구가 봐서는 한 사람이 만들었거나 아니면 어떤 연관성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학계에서도 거의 일치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분의 지금 뭐 고려시대 뭐 스님이 이쪽에서 만들고 이쪽으로 또 옮겨왔는지 아니면 그 스님의 제자가 또 이쪽에서 만들었는지 분명히 연관성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방당형 적석탑이라는데, 방단형이라는 것은 그 사각형의 원뿔 모양을 방단형이라 합니다. 그리고 적석이라는 것은 돌을 쌓는 것, 우리말로 하면 돌무지거든요. 돌을 이렇게 막 쌓아서 만든 무덤이나 탑을 적석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방당형 적석총이라 그러면 그 왕의 무덤이고 왕이나 장군의 무덤이고, 방단형 적석탑이라고 하면 그냥 그 부처의 살이나 아니면 이런 걸 모시는 탑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는 탑이죠, 탑. 저 탑이 하여튼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의성에 가고 안동에 가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왕구가 오늘 또 시간 나길래 그것도 한번 살펴보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산행하시다가 산행이 좀 일찍 끝나거나 아니면 산행이 좀 변경되거나 좀 이렇게 산행이 깨어져 버리고 갑자기 뭐 비가 오거나 뭐 돌발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산행이 깨어져 버리면 그 근방을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살펴보면서 이 문화재나 아니면 또 유적지 이런 것도 답사하는 재미도 또 쏠쏠합니다. 꼭 산이란 것은 약초만 있고 산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사의 그런 가치들, 조상들의 그런 발자취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살펴보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